이완용이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면 이 남자는 고려를 몽골에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요. 몽골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길잡이가 되어 고려 땅 구석구석을 안내했고 고려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으며 심지어 고려 왕에게 직접 항복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몽골의 9차례 고려 침략 중 무려 5번이나 이 남자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거든요.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고 초조대 장경이 잿더미가 되고 21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남자는 몽골군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남자의 최후는 그렇게 충성하던 몽골에 의해 두들겨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 홍보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보건의 매국 DNA는 아버지 홍대순에게서 시작됩니다. 홍대순은 인주 지역을 지배하고 그곳의 군대를 통솔하던 무장이었는데 1218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당시 몽골이 거란족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고려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때 고려와 몽골은 함께 거란을 물리쳤습니다. 강동성 전투라고 하죠. 근데 이 전투 과정에서 몽골군이 홍대순이 있던 인주 방향으로 진군하자 홍대순은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성문을 열어 항복해버립니다. 아들 홍보건은 이걸 어렸을 때 직접 봤을 거예요. 강동성 전투 이후 고려와 몽골은 형제의 맹약을 맺었는데 이게 진짜 형제 같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사신으로 온 포리대왕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고려 고종이 앉아있는 곳까지 직접 올라와서 고종의 손에 외교 문서를 쥐어줬습니다. 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몽골은 처음부터 고려를 동등한 상대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 몽골은 해마다 고려로 찾아와서 온갖 물품들을 뜯어갔습니다. 사실상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다 1225년에 몽골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 부근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몽골은 이걸 구실로 삼아 1231년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데 고려 탓을 한 거예요. 몽골의 살레탑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홍보건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빛의 속도로 항복했던 게 생각났는지 곧바로 항복해서 몽골군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홍보건의 본격적인 매국 행위가 시작됩니다. 홍보건은 살레탑의 길잡이가 되어 고려 땅 구석구석을 안내했고 고려성 여러 곳을 함께 공격했으며 나중에는 고려 고종에게 찾아가서 항복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려 사람이 고려 왕한테 항복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귀주성 전투에서 고려군이 이기기도 했지만 결국 고려의 중앙군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고려는 왕족인 회안공 왕정을 몽골군 진영으로 보내 화의를 청했고 살레탑은 고려의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두고 점령지를 다스리게 하면서 몽골로 돌아갔죠. 문제는 다루가치들이 내정 간섭을 하면서 고려 백성들에게 온갖 횡포를 부렸다는 겁니다. 결국 고려에서는 다루가치들을 죽여버리고 강화도로 천도를 해버렸어요. 몽골과 전면전을 선언한 거죠. 이때 홍보건은 어떻게 했냐면 다루가치들이 다스리던 여러 지역을 장악한 뒤 고려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었고 다시 몽골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려가 몽골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홍보건은 몽골 편에서 고려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232년 8월 2차 침입을 강행한 살레탑이 오자 홍보건은 곧바로 그들에게 붙어서 본격적으로 고려를 침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보건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서경을 함락시킨 살레탑은 고작 2개월 만인 10월에 개경에 도착하게 됐어요. 몽골군이 이렇게 빨리 진격할 수 있었던 건 홍보건이 길을 다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몽골군은 지나가는 마을마다 방화와 약탈을 일삼으며 온갖 악행을 자행했는데 홍보건은 그 악행의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살레탑은 강화도를 직접 침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아예 고려 전체를 불태워버리면 고려 왕이 강화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고려 전역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때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 장경이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고려 현종 때부터 수십 년에 걸쳐 만든 대장경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거예요. 복구할 수 없는 문화재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레탑이 처인성이라는 작은 토성을 공격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려 김윤우가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한 거예요. 총대장이 죽으니까 몽골군은 어쩔 수 없이 고려와 강화를 맺고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몽골은 홍보건에게 투항한 고려인들과 점령한 성들의 관리를 맡기고 떠났어요. 홍보건은 북쪽 지역에서 머물면서 다시 몽골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233년 5월
홍보건은 필연발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고려 관리들을 죽이고 서경을 장악한 뒤 서경과 귀주를 비롯한 40여 개 성을 몽골에 바치며 투항했습니다. 고려 땅 40개 성을 그냥 몽골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해 12월 고려 토벌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몽골로 도망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몽골에서 홍보건은 오히려 더 잘 나갔거든요. 홍보건은 관령 기부 고려 군민 총관이라는 직책에 임명됐습니다. 몽골에 투항한 고려인들을 통치하고 자기가 바쳤던 40여 개 성의 백성들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요양과 신양 등지에서 살면서 고려인들을 다스렸는데 문제는 그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홍보건은 고려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와서 원나라 귀족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짓까지 했어요. 고려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장사를 한 겁니다. 고려에 남아있던 홍보건의 아버지 홍대순과 가족들은 전부 고려 조정에 잡혔습니다. 고려는 홍보건을 직접 잡지는 못했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홍보건과 고려의 악연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몽골은 홍보건을 도구로 삼아 항복하지 않은 고려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게 했고 홍보건은 몽골 조정에서 계속 고려를 공격해야 한다. 고려가 몽골을 약보고 있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몽골과 고려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킨 거예요. 고려 입장에서는 몽골에서 홍보건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믿기 힘든 결정을 내려요. 반역자 가문으로 잡혀있던 아버지 홍대순에게 대장군 직위를 주고 동생 홍백수에게는 낭장 직위를 주고 심지어 장이라는 사람을 홍보건의 사위로 삼아서 막대한 뇌물을 보내며 잘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국노 가족한테 관직 주고 뇌물까지 보낸 거예요. 그만큼 홍보건의 존재가 고려에 큰 위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홍보건의 악행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몽골은 고려에 총 9차례 침략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홍대순이 항복하면서 길잡이 역할을 했고 두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전부 홍보건이 몽골군의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1235년 시작된 3차 침입은 무려 5년간 지속되면서 고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어요. 몽골군이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내려오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이때 경주에 있던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 없어졌어요. 신라 진흥왕 때 세워져서 수백 년간 서 있던 목탑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때도 홍보건이 앞장서서 몽골군을 안내했습니다. 1241년 몽골의 우구데이 칸이 사망하면서 잠시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약 5년 동안 칸의 자리를 두고 분란이 생겨서 몽골은 고려를 다시 침공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246년 구유칸이 즉위하면서 1247년에 4차 침입이 시작됐고 몽케칸이 즉위한 이후 1253년에 5차 침입, 1254년에 6차 침입까지 홍보건은 몽골의 충실한 앞잡이로서 고려 정복에 앞장섰습니다. 6차 침입 때는 불과 몇 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간 고려 백성이 약 21만 명에 달했고 몽골군에게 죽임당한 백성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고려사에서는 홍보건을 주인을 무는 개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툭하면 고려와 몽골의 분쟁을 만들려고 하고 고려인들을 사고팔기도 하는 등 온갖 사악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홍보건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몽골에 왕준이라는 고려 왕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241년 몽골이 왕자를 볼모로 보내라고 요구했을 때 왕자가 아니면서 왕자인 척하고 보내진 인물이었어요. 나중에 들통이 났지만 그냥 몽골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볼모 생활이 여의치 않았는지 홍보건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홍보건은 처음에는 고려 왕족이라고 잘 대접해줬어요. 문제는 몽골이 고려에서 넘어오는 모든 사람의 관리가 홍보건에게만 몰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부를 왕준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홍보건을 견제하려고 한 거죠. 이 일로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빡친 홍보건이 왕준을 부른 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집에서 기르던 개새끼가 주인을 무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소리를 근처에서 왕준의 아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왕준의 아내는 몽케칸의 딸, 그러니까 몽골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그 즉시 홍보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우리 남편이 개새끼라고? 그 개새끼와 결혼한 나는 뭐고 이 결혼을 주선한 아버지는 뭐란 말이야. 대칸의 딸인 내가 남편을 섬기고 있는데 내 놈이 감히 우리 황씨를 이렇게 업신여겨? 홍보건은 깜짝 놀라서 전 재산을 바치겠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빡친 공주는 즉시 몽케칸에게 모든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 격분한 몽케칸은 힘센 장사 수십 명을 홍보건에게 보냈고 홍보건은 장사들에게 둘러싸여 두들겨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던 몽골에 의해 그것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맞아 죽은 거예요.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의 개가 되어 승승장구했던 홍보건의 최후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처참했습니다. 아내와 아들들도 압송당했고 전 재산은 몰수당했어요. 하지만 홍씨 가문과 고려의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보건의 아들 홍다구가 이 일에 원한을 품고 고려를 원망하면서 이후에도 계속 온갖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희한한 건 이 일은 전부 몽골에서 일어난 일인데 뜬금없이 몽골이 아닌 고려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몽골 황실을 욕했다가 몽골한테 맞아 죽었는데 왜 고려를 원망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홍대순, 홍보건, 홍다구 이렇게 3대에 걸쳐 고려를 배신하고 괴롭힌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 가문 이야기였습니다.